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미 국방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라든지 아니면은 이 군사 전문가들, 이 오신트 소식통들 이런 측면에서의 분석이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러시아군의 현재 상태를 분석을 했는데 한마디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개판이다. 그리고 지금 BTG 숫자 90몇 개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상태에 지금 내몰려 있다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런 와중에서도 러시아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전승절 지났죠. 승리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댓글에 많이 있죠. 정말 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흑해 제해권을 상실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먹먹는 감을 찔러나 본다는 심보로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5월 9일 오전 오데사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격에 이어서 야간에 추가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오데사시 당국이 현지 시각 5월 10일 밝혔습니다. 공격은 오데사 시민 대부분이 잠자리에 들 시간대인 오후 11시를 전후로 발생했는데요.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여러 번의 큰 폭음에 혼비백산해서 거리로 뛰쳐나와 아파트와 쇼핑몰 등 민간인 이용시설들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에 앞서 다수의 정찰용 무인기를 보내 오데사 일대를 정찰한 뒤에 흑해 상공에 투플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를 띄워 미사일로 오데사를 공격했는데요. 이번 공습에 사용된 미사일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KH-47M2 킨잘이었습니다. 이스칸데르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기반으로 개발된 킨잘은 음속의 10배 속도로 최대 2000km의 사거리를 발휘하는데요. 러시아는 3발의 킨잘을 발사해서 아파트와 쇼핑몰 등 5개의 건물을 파괴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오전과 저녁 사전 정찰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해 이번 공격이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을 노린 공격이었음을 드러냈는데요.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을 공격해서 민간인을 살생한 러시아의 이런 전쟁 범죄 행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데사시 항구도시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도시인데 여기에다가 낮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4발을 쏘았습니다. 그게 다 이제 또 민간인 시설에 공격을 하게끔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낮에 드론으로 정찰을 했습니다. 정찰을 하고 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야간에 이제 다시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 미사일은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발사한 사거리 2000km짜리 마 10의 극소음속 미사일인 킨잘이었습니다. 그 킨잘이 아파트와 쇼핑몰에 명중을 했는데 그 쇼핑몰은 그래도 야간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는 야간이니까 사람들이 출근했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때려버렸으니까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파이어 폭격기 같은 경우는 이 전구 사령관이나 연합군 사령관 이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이건 군 최고 수뇌부가 최상층부에서 동원을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 백파이어 폭격기를 동원한 것은 러시아군 최상층부의 결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러시아군 최상층부가 도대체 무슨 결심을 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짓을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킨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좌표를 딱 찍어주면 그 좌표를 향해서 거의 미터급 단위로 정확하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주간에 미리 정찰을 해서 좌표를 다 딴 이 상태에서 공격을 했는데 아파트에 맞았다. 예를 들어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러시아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지형 추적을 하는데 이 지형 추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안 되면 그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가능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위성을 가동하고 전 세계 정찰기를 띄워서 계속 지형이 바뀌는 것을 탐색하죠. 예를 들어서
이 어느 지역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갑자기 아파트가 중간에 툭 서 있으면 그전에 없었는데 이 순환미사일로 하는 것은 이제 저고도로 이렇게 쫙 지형을 추적해서 꼴짝이 이렇게 날아가야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속도가 느리니까 레이더에 걸리면 요격당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니까 이 꼬불꼬불 꼴짝이 따라서 뭐 건물 타고 넘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해서 나가는 게 순항미사일인데 그런데 지금 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 민간인 지역에 맞았다라고 하는 건 민간인 지역을 때리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든지 이 빌딩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것을 정찰해서 그 새로운 지형 정보를 미사일 데이터에다가 넣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빈 공간이라 생각하고 비행을 하다가 그냥 부딪혀서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킨자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형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고도로 날아가서 내려 꽂혀버리는 건데 중간에 이제 편심 탄도 비행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 꽂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지형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랬어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거기 때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그 발사를 했으니까 이 백파이어 폭격기 뭐 36연합군 뭐 57연합군 이런 사령관 정도의 급에서 백파이어 폭격기를 동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총 참모부 완전히 최상층부에서 보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인데 그러면은 푸틴이나 세르게이 쇼이구나 이 국방장관이죠. 그 선에서 결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파트를 왜 때리냐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킨자를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파이어 한번 띄우는데 많은 비용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 우크라이나의 이 반전 여론을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람 사는데 이제 뭐 우크라이나도 좀 피곤하겠죠. 이제 피로도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사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거 전쟁 빨리 끝내 이제 이런 공포를 안 할 거 아니냐라는 반전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과 지금 전혀 상관없는 오데사를 때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약하지 않죠. 오히려 항전 의지만 더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효과를 놓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동부전선 전역에서 대대적인 부대 재편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병력의 충원 정황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가용 전투병력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이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처했다는 평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공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충원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병력 동원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현재 부족한 병력을 쥐어짜내 부대를 재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경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워싱턴 DC 현지 시각 5월 9일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거나 충원했다는 징후를 관찰하지 못했다라며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97개 대대 전술단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대가 심각한 피해를 받아 전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이전에는 BTG 숫자가 러시아군의 전력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였지만 대부분의 BTG가 병력과 장비를 상당히 손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BTG 숫자로 러시아군의 병력이나 전력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은 5월 초부터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의 부대 재배치와 병력 이동이 대단히 활발해졌으며 이들이 국경 안팎에서 부대 재편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된 정보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말이 부대 재편성이지 실제로는 패잔병들을 긁어모아 부대의 구색을 갖추는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바스 지역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포로로 잡힌 바그너 그룹 소속의 BARS-7 분견대의 한 간부대원은 최근 충원되는 보충병들은 대부분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주에서 은밀히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다 라며 훈련되지 않은 이들은 전투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군 이제는 병력에서도 큰 열세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달이 훌쩍 넘고 석 달 다 돼가는 이 전쟁 동안 러시아가 정말 뭐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또 모스크바 방어군 무르만스크 이 북방 함대 방어군
이것까지 전부 긁어와가지고 다 투입을 했죠. 그래서 97개, 97개 BTG 대대 전술단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의미 없다라고 지금 미군이 국방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미 2번, 3번 재편성을 했는데 그 재편성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본토에서 끌고 올 부대가 이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는 깨진 거 지들끼리 조합을 해가지고 원래는 대대 전술단이었는데 이제는 중대 전술단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대 전술단의 풀 편제가 1000명이면 지금 뭐 500명, 600명, 400명 이런 데가 천지로 있고 또 그런 것들을 2개를 합해서 또 조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천지로 있기 때문에 최초에 뭐 97개 대대 전술단이었으니까 뭐 10만 명, 12만 명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2번에 3번에 걸쳐서 재편성이 된 그 장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극심하겠죠. 후방으로 가서 좀 쉬나 했더니 다시 부대 긁어 모아가지고 저 분대에 있던 사람 여기 저 분대 완전히 많이 깨졌으니까 이 분대 조금 깨진 데다가 집어넣고 저 분대원 중에서 4명인데 3명은 여기다 넣고 1명은 또 다른 분대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2번, 3번에 걸쳐서 나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어나간 그 부대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 동료들과 흩어지고 정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겠죠. 이런 부대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긴다? 어림없는 소리인데요. 그 어림없는 소리의 현장이 지금 뭐 사진 그리고 또 이 미 국방부 정보 당국의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병력이 열세에 있다면 가진 가용 병력의 질적 수준이나 사기가 전투의 결과나 부대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전선 대부분의 러시아군 병력들은 이미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정보 보고가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전쟁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따른 잇단 패배, 열악한 처우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현지 시각 5월 9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ISW는 미 국방부 정보 판단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은 사기가 매우 낮고 규율도 무너져 있다라며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고위 장성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군과 정보 당국이 파악한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은 심각 그 자체입니다. 일선 지휘관과 장병들은 상급 부대에서 전투 명령들이 하달되어도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명령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항명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가에서 약탈하거나 지역 상점에서 구입한 술과 음식으로 야전에서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와 성범죄는 일상이 되었으며 상급 부대의 작전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과 장비에 총을 쏘거나 장비 자체를 폭파하는 등의 전투 거부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3월 하순 제37 독립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에서 장갑차 조종수가 여단장 유리 메드베데프 대령을 장갑차로 깔아뭉개 살해하는 등 개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항명과 규율 붕괴, 전투 의지 상실 수준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크렘린, 도대체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계속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장갑차 부대, 보병 전투차죠. 이런 부대원들이 지금 뭐 대낮인데 물론 뭐 술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가 또 심리가 우리 한국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 워낙 보드카 같은 이런 아주 도수 높은 술을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대들을 후방으로 불러내어서 재편성하고 휴식하나 싶어서 왔더니 다시 저 부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 또 충원해 주어서 다 이제 깨진 사람들이죠. 충원해 주어서 자, 또 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대원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히려 장비를 스스로 파괴한다 이거예요. 왜? 아니 우리 장비 없어서 못 나가고 고장 났잖아요. 이렇게 고장 안 났는데 고장 안 났으면 이제 이 장갑차, 전차 몰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일부러 자신들이 총을 쏘고 폭파하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강해이의 성범죄, 약탈 이런 것까지 아주 광범위한 범죄 행위 그리고 군기강해이 상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정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워싱턴 소식통이 아니고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대들을 가지고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가 한 50% 정도 장악하고 있고 루한스크 주 지역은 러시아가 한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마구마구 징집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도네츠크 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410만입니다. 루한스크 주는 인구가 240만입니다. 루한스크 주는 한 90% 점령했기 때문에 그 한 200만 명 이상의 인구 자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 18세에서 60세까지 그냥 끌고 와서 병력 집어넣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그너 그룹 소속의 전투원이 봤을 때 자기네들 부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자기네들은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는 모병 집단이기 때문에 용병들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부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끌려온 아저씨들 무슨 전투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만 채우는 전투원이었다. 근데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훈련되지 않고 팀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전투원이 같은 분대 내에 있으면 그 분대의 전투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죠. 그 사람 때문에 더 뭐 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마저도 병력이 부족하고 또 있는 병력들은 이렇게 완전히 군 기강이 개판이고 그럼 이 병사들 사병들만 이러냐 장교들도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못 간다. 이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 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라는 지휘관 이 레벨에서의 항명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지휘관들은 장교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복종하게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명예심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장교가 내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항명하는 것이 명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조가 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군대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장교들은 야 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죽는 거 알면서도 가는 게 장교인데 그 장교가 지휘관이 내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명이 늘어나고 그 부하들은 장비를 일부러 파괴하고 총을 쏴서 뭐 아주 중요한 부품을 총 쏴서 못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일상다반사로 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러시아군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은 이런 분위기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께 전투 현장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